강보선의 출발새 아침 4부 시작합니다. 오늘 오후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 환송심 판결 선고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집행유예 상태일지 아니면 다시 교도소에 갇히게 될지 결정이 나겠죠. 자, 선고 결과 어떻게 나올지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구자령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구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구자령 변호사입니다. 예, 이게 지금 워낙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렇죠? 한번 좀 정리 좀 해보죠. 시간상으로라도. 네. 예, 맞습니다. 네, 이 사건은 국정농단 사건과 맞물려서 함께 문제되었던 사건입니다. 예. 삼성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있었느냐, 그런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이 있느냐, 이게 가장 핵심이 되었습니다. 예. 특히 뇌물죄 성립 여부는 1심, 2심, 3심 결론이 계속 바뀌었고요. 예. 1심에서는 징역 5년 실형이 선고되었지만 2심에서는 상당 부분 무죄로 보면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고, 근데 대법원에서는 예. 그 2심에서 무죄로 본 부분 중에서 삼성이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을 제공한 것과 예. 삼성이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제공한 말 3마리에 관해서는 이게 뇌물로 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2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진행된 파기환송심의 선고가 오늘 내려지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2심에서 이제 형량이 낮춰진 이유가 그 말 있지 않습니까, 말? 예, 맞습니다. 말 3마리 그를 받은 게 아니고 말 3마리를 사용했을 뿐이다. 맞습니다. 2심의 논리가 그랬습니다. 1심의 논리가 그랬었고, 근데 대법원에서 되돌려 보낼 때는 그 말도 준 거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대법원은 형식적 소유권은 삼성에게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최순실 정유라가 소유자처럼 소유권의 권능을 모두 누렸으니까 실질적 소유권이 넘어갔다. 그렇게 봐가지고 소유권 전체가 뇌물이라고 보니까 말 3마리의 가격 34억 원이 뇌물로 포함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한 가지 더 파기된 그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 같은 경우에는 2심에서는 그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보여야 되는데 돈이 기관으로 들어갔잖아요. 예. 그럴 경우에는 이게 제3자 뇌물죄라고 이론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요건상으로 부정한 청탁이 필요합니다. 근데 2심에서는 부정한 청탁이 당시에 없었다. 이래가지고 이제 무죄를 선고했었는데 대법원에서는 당시 삼성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거에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파기환송 취지를 보면은 뇌물죄 금액이 한 50억 정도가 더 올라간 셈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이미 말을 줬네 아니면 말 사용권만 줬네 이 부분은 이미 해결이 된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대법원에서 이렇게 하시는 판결을 했으니까. 그러면 오늘 이제 파기환송심에서는 이제 결국은 이제 유무죄는 이미 결정된 거고요. 그러니까 이미 양형이 이제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파기환송심도 이론적으로는 다시 다른 이유로 다시 무죄가 되는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원래 이게 그거 자체가 희박한 가능성인데다가 최근에 박 전 대통령 제3고심에서 이제 확정이 됐는데 그때 인정된 뇌물 액수가 지금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 그 취지하고 완전히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희박한 가능성 자체를 이제는 없는 셈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내용을 그대로 반영했을 때 이제 유죄가 다 되면 그러고 나서도 지금 집행유예가 될 수 있는지 이게 이제 오늘의 핵심입니다. 집행유예 받으려면 3년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3년 이하까지만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3년 징역 이하까지만 가능하니까. 예, 그래서 지금 삼성 측에서는 이제 2년 6개월을 받아놨기 때문에 나머지 6개월 안에서 이게 지금 해결이 가능하지 않냐. 그러니까 3년에 5년 정도 가능하지 않냐라는 방향을 잡아놨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파기환송심만 이게 벌써 1년 4개월이 걸렸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겁니까? 예. 대법원이 법리에 관해서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명확하게 판시했기 때문에 사실 양형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재판부가 첫머리에 총수도 두려워할 만한 준법 관련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러면 양형에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갑자기 이제 장기화되면서 논란이 지금 이제 계속됐는데요. 그게 저거 아닙니까? 그 준법감시위원회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삼성이 마련한 게 이제 그 시스템이 그렇게 이제 준법감시위원회로 이제 구현이 됐고요. 그러니까 특검이 이제 그런 그 언급 자체가 집행유예를 예정하고 진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력히 반발하면서 기피 신청 절차가 진행되느라고 재판이 상당히 멈춰 있었고 또 이제 기피 신청이 기각된 이후에 이제 재판으로 돌아와서는
삼성이 이제 준법감시위원회 만드느라고 또 시간이 걸렸고 예. 또 이제 그게 실효성이 있느냐 이거를 또 이제 외부 위원들까지 위촉해가지고 또 이제 계속 보고서까지 작성해서 이제 재판부가 검토하느라고 그 시간이 또 걸리고 이렇게 해서 1년 4개월이 양형 관련된 요소만 지금 판단하느라고 굉장히 오래 소요됐습니다. 예, 그렇죠. 이거 사안을 이제 뭐 바라보면 단순히 바라봤을 때는 준법감시위원회는 이게 설치하는 이유가 이거 했으니까 뭐 양형에 반영되겠나 이렇게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특검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피 신청한 그렇죠. 거고요. 네네. 자, 그러면 파기환송심에서 오늘 양형 관련해서 그 핵심적으로 뭘 좀 봐야 되겠습니까? 네. 준법감시위원회 얘기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이제 그거에 좀 쏠려 있는데 예. 일단 뇌물죄가 추가로 인정됐으니까 그 특유한 양형 사유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예. 이게 강요에 의한 부득이한 제공이었느냐 아니면 내 필요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제공한 뇌물이었느냐 이거는 그 뇌물죄에 대해서는 양형 기준에도 반드시 이제 고려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도 굉장히 많이 다루어졌을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는 특검 쪽에서는 이제 자발적이었다. 현안이 삼성에게 있었기 때문에 자발적이었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네. 또 이제 그 변호인단 쪽에서는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예. 그것이 이제 그 박 대통령 탄핵 사유로 인정되다 보니까 이제 박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이렇게 언급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소극적으로 응하다 보니까 제공했다라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된 전례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언급을 했고 그리고 이제 계속 언론에 이제 핵심으로 떠올랐던 거는 이제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건데 이거는 그 재판부에서는 구조적으로 이거를 권력에서 요구할 때 삼성이 거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됐던 것이 여태까지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 아니겠냐. 이것을 만든다면은 재발 방지가 될 것이니까 그 노력에 대해서는 양형 사유로 반영해 주는 것이 가능하다. 뭐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데 이거에 예. 대해서 이제 양쪽에서 이제 첨예하게 다퉜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핵심 사항입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뇌물이 자발적이었는지 타율적이었는지 이것도 관건이고. 그렇죠. 근데 준법감시위원회에서는 뭐 이게 이런 양형 부분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뭐가 이렇게 설정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예.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준법감시위원회라는 것 자체가 일단 양형 기준, 양형위원회의 예. 권고사항 이런 거에는 언급이 없는 내용이라서 논란이 계속 이제 시작이 됐고요. 예. 그리고 또 이게 이론적인 걸 따져보면은 삼성이라는 회사가 제도를 만들면 이것을 이재용이라는 개인의 형사 사건에 반영해 주는 게 이게 이론적으로 맞냐? 예. 이게 이제 법리적인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뿌리를 찾아가 보면 이제 미국에 이 근거가 있는데 예. 그 법리가 미국에서는 그 개인 사건이 아니라 기업 범죄에서 고려하는 요소로 언급이 돼서 법리가 예.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갖고 오는데 이것도 좀 뿌리를 다르게 결을 달리해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양쪽에서 지금 이 제도의 뿌리까지 지금 쫓아가 가지고서 반영하는 게 맞냐 틀리냐까지도 지금 다 이제 공방이 벌어졌었습니다. 예. 그 논란의 여지가 있으면 그러면 이걸 이제 양형에 반영하는 것이 이게 어떤 법적으로 어떤 그 뭐랄까요? 이제 맞지 않는 이제 네. 어떤 위반되는 소지 그런 부분 없습니까? 그게 법에 근거한 거기 때문에 이제 양형에 대한 것도 재량이 많이 주어져 있지만 또 이제 법을 넘어선 건지 아닌지 이건 또 이제 또 다른 문제로 이제 검토 대상이 될 수는 있을 텐데 예. 일단 1심, 2심 그 양형에 대해서는 사실심의 전권 사항이기 때문에 대법원도 굉장히 존중을 해주는 편입니다. 예. 그리고 양형위원회에서 이거에 대해서 언급이 있다 없다 이거를 바로 이게 지금 위법이다 아니다를 논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건 권고사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결국은 법 조항 자체로 올라가가지고 그 법 조항 내용이랑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네. 여기에서는 그 범행의 동기, 결과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범행 후의 정황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법에 아예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 예. 반성하는 그래서, 거라든지 그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래서 예. 판결문에도 뭐 이후의 반성 그리고 예. 피해 회복, 위법 상태의 제거를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것을 범행 후에 이 시스템 개선이라는 게 이 위법 상태를 제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으로까지 볼 수 있다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까지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재판부에서 준법감시 양형 반영에 관해서 판단 열려 있다 아직까지도 이렇게 언급한 바 있죠? 예, 맞습니다. 계속 공방이 벌어지고 마지막 재판 마무리되는 단계에서까지도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 특검 쪽에서는 끝까지 이거 집행유예 예정한 것처럼 왜 그러시냐. 우리 의견서도 더 내야 되니까 재판 더 해달라. 이렇게까지도 이제 강하게 요구를 했었는데 재판부에서 재판을 이제 그 인사이동 전에 마무리 짓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예. 이게 반영을 할지 말지 그리고 어느 정도 반영할지 다 열려 있다. 예. 그리고
이것도 유일한 양형 요소도 아니고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지도 않다. 이렇게까지 예.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재판부 언급만 봤을 때는 이게 뭐 실형이다. 실형인데 감형 요소다. 뭐 집행유예다. 지금 제각각 해석은 다 가능한 지금 그렇게 열려있는 상황이 되긴 했습니다. 예. 자, 결국 뭐 오늘 결론이 다시 재수감이냐, 뭐 집행유예로 좀 자유로운 상태로 있냐, 이걸 지금 봐야 되는 건데 예측 좀 해주십시오. 예. 너무 어려운 예. 얘기긴 한데 예. 이게 양형이 법관에게 굉장히 재량권이 많이 부여되기 때문에 사실 50대 50이긴 합니다. 근데 예. 딱 핵심을 찝어보면은 법률 규정이나 사건의 규모로 봤을 때는 실형 가능성이 높고 재판부의 분위기나 진행으로 봤을 때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고 굳이 저한테 한번 의견을 말해봐라. 네. 이렇게 하면 물론 100%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드리지만 저는 네. 집행유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겠나. 재판부의 여태까지 진행이나 분위기나 이게 그 기일 잡는 거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예. 이게 법적으로 그게 타당하냐 맞는 결론이냐 이런 뜻으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예. 일단 지금 상황을 지금 예측을 해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내용이 이제 내려지더라도 이게 재벌 봐주기다. 예. 형평성이 맞냐 이런 논란은 끊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면 선처 탄원까지 한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박영만 회장께서도 내셨고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구자룡 변호사였습니다.